이른바 앱스타인 명단 논란에 대해 연방법무부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지만 공화당 내에서마저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금 감면과 연방 지출 삭감 관련 법안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의 음악 감독 로빈 케이와 그녀의 배우자가 LA 자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른바 앱스타인의 성접대 명단을 놓고 지금 워싱턴 DC가 뜨겁습니다. 이 명단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연방법무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냈지만 공화당 내에서마저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앱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명단입니다. 명단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고객 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까지 나서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앱스타인 파일 전면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We need to put it out there. And you know, Pam Bondi, I don't know, when she originally made the statement, I think she was talking about documents, as I understood it, they were on her desk. I don't know that she was specific about a list or whatever, but she needs to come forward and explain that to everybody.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과 텍사스의 칩 로이 등 보수 성향 의원들도 숨길 게 없다면 백지라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이름은 관련 문서에 없다며 추가 공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꾸민 사기극이라며 이를 비판한 일부 공화당 인사들을 어리석은 약골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It's all been a big hoax. It's perpetrated by the Democrats, and some stupid Republicans and foolish Republicans fall into the net, and so they try and do the Democrats' work. 그럼에도 일부 마가 지지층과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연루설까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그들의 지지가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달 공화당 전당대회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논란이 트럼프 진영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금 감면과 연방지출 삭감 관련 법안에 미국인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와 함께 미국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51%는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이번 법안은 법인세와 고소득자 세율 인하와 함께 복지, 환경 등의 연방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2주 남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통보했던 25% 상호 관세를 그대로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 대해선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 다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관세 서한 그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Like Japan, where we're negotiating with them, but I think probably we'll live by the letter with Japa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에 25% 관세율을 통보했는데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달 1일부터 그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하루 전에도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한국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조금 다르게 언급했습니다. They won't do that, so we might just stick with the letter.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국내 농민단체들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don't rule out anything, but I think it's highly unlikely unless he has to leave for fraud. 파월 해임설을 둘러싼 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 증시는 크게 출렁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 내 업계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세 나라의 공통점은 농산물 시장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지 엄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풀라는 게 미국의 줄기찬 요구입니다. 일본과 중국, 타이완이 최근 몇 년 새 원령 제한을 풀어 사실상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원령 제한이 풀리면 최대 1억 7,5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미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데다 한우 농가는 물론 먹거리 안전에 예민한 국내 소비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덩어리 고기는 좀 구매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손이 안 가겠죠. 네, 아이가 먹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요. 사과는 지난 1993년 미국의 수출 요청 이후 33년간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금사과 논란이 보여주듯 작황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농민 반발과 과학에 기반한 검역 주권을 양보한다는 비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과가 무너지면 배도 복숭아도 감도 결국 한국 과수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이 떠나버린 농촌, 텅텅 빈 고향, 지역 경제의 몰락만 남을 것입니다. 미국 쌀은 한 해 13만 톤가량 5%의 저율 할당 관세로 수입돼 대부분 가공식품 등에 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쌀 시장에 폐쇄성을 거론해 왔는데 식량 주권, 식량 안보와 직결된 상징적 품목이라 추가 개방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보다 농민 계층으로부터의 지지 기반이 좀 많다 보니까요. 외국의 어떤 시장 개방을 본인의 성과로 좀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와 협력, LNG 수입, 방위비 분담 등과 얽혀 있어 국내 여론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게 과제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매니토바주 북부 원주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120건 이상의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위니펙 등 남부 도시로 이동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of Manitoba and Indigenous Services and the Canadian Red Cross are planning to be able to receive even more people in the south as the fire risk is still strong and people need to move to safety. 기상당국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토론토를 포함한 캐나다 동부 지역은 물론 국경을 넘어 미국 미네소타주까지 영향을 미쳐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산불 상황을 반영해 캐나다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경비행기 탈취 신고가 접수돼
운항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경비행기 한 대가 납치돼 밴쿠버 공항에 진입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형 비행기는 낮은 고도로 공항 상공을 원형 비행했으며 관제 당국은 도착 예정이던 다른 항공기들을 부근 공항으로 회항 조치했습니다. 문제 비행기는 오후 1시 45분쯤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으며 기내에 혼자 타고 있던 용의자 한 명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비행기를 훔쳐 무단 비행을 하다 밴쿠버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엘라바마주 브라이어필드의 한 목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토요일 새벽 목재 제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화재 진압 도중 소방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약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 LA 인근 파노라마 시티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지 나흘 만에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벤 나이스데로 인근 주차장 옆 쓰레기통에서 5세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왔고 어젯밤 사건 현장 근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20세 남성으로 숨진 아이 어머니의 남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의 음악감독 로빈 케이와 그녀의 배우자가 LA 자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쯤 이들 부부가 엔시노에 위치한 자택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다는 지인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확보된 CCTV에는 한 남성이 집에 무단 침입한 뒤 귀가한 부부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담을 넘는 수상한 사람을 이웃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외부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talked to the police that day and I kind of wondered why they left so fast. And I left thinking, okay, maybe it's not a big deal. But apparently it was. 경찰은 CCTV와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22세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리 출산을 통해 얻은 아이 21명을 한 집에서 돌보던 부부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케디아 경찰국은 38세 여성 실비아 장과 65세 남성 궈준 시안이 자신들의 배아를 이식해 여러 대리모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아이 21명을 출산해 돌봐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택에서 살던 생후 2개월 아기가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한 CCTV 영상에서 이들의 보모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하고 21명의 아이들을 보호 조치시켰으며 폭행을 가한 보모를 수배 중입니다. Anytime there's kids involved, any kind of abuse, the people responsible need to be held accountable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경찰은 대리모 계약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 경찰이 드론 감시를 통해 달리는 지하철 지붕 위에 올라탄 일명 지하철 서핑을 하던 청소년 4명을 적발해 체포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11일 오후 브롱스 지역을 달리던 지하철 위에서 청소년들이 열차 지붕에 올라타 위험한 행동을 벌이는 장면을 드론을 통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청소년들은 12세에서 16세 사이로 열차가 역에 정차한 직후 체포됐습니다. 지하철 서핑은 최근 뉴욕에서 SNS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불법 행위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하철 서핑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최근 불거진 이혼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공개된 팟캐스트에 함께 출연해 관련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동안 아슬아슬했지만 그녀가 나를 받아줬다며 농담했고 미셸 오바마는 남편을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2년 결혼한 두 사람은 최근 몇 달 동안 공개 행사에 따로 참석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혼설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자녀 유학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습니다. 자녀 유학에는 사과했지만 논문 표절 의혹에는 이공계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초반 두 딸의 미국 조기 유학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둘째 딸이 중학교 의무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떠난 게 불법인지 몰랐다며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싼 사립기숙학교에 조기 유학을 보낸 이 후보자는 공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금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조기 유학을 시킨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귀당의 인사들 조기 유학 보낸 저 자료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56%, 48%라고 했던 논문들은 그 당시 다 10% 이하로 표절률이 평가받았던 것들입니다. 특히 제자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후보자는 유보통합, AI 교과서, 특목고 폐지 같은 교육계 정책 현안은 즉답을 내놓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야,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후보자는 의대생 복귀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고민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의 모임인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고건민 회장이 같은 당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S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민주당 보좌진들이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운을 뗐습니다. 출근을 못한 사람도 있었고 종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도 계셨고 이 청문회를 보면서 무섭다라고 감정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고 고 회장은 강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들의 부정적 기류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선우 후보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좀 스스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역대 회장단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명하겠다는 강 후보자의 입장을 존중했고 기대했지만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은 장관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성명을 냈고,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라면서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강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현역 의원인 만큼 지켜줘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전례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이번엔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부군이 소수민족을 탄압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습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또다시 고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과 함께 거대한 회색 연기 구름이 치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보건부는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에서 정부군이 드루즈족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남부에 대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엔 14만여 명의 드루즈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 정부가 남부 스웨이다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드루즈족 탄압을 계속한다면 공격을 강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실은 스웨이다 주민들에 대해 직결 처형 등 인권 침해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또다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시리아 양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외무부 성명으로 시리아 정부의 안정화 노력을 방해하는 공작이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고, 아랍에미리트는 명백한 시리아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에선 지난해 12월 반군 세력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퇴출했지만 최근 들어 내부 세력 간 유혈 충돌이 격화하며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폭력 사태로 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위스콘신주 컴스톡 지역에서 60대 여성이 흑곰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9세 여성 캐런 프라이는 자택 마당에서 반려견과 함께 있던 중 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야생동물국이 출동해 곰을 수색했지만 인근 나무에서 새끼곰 한 마리만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어미곰의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포획을 위해 여러 개의 덫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오픈뱅크의 오상교 신임 행장이 적극적인 영업망 확충과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은행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상규 신임 오픈뱅크 행장이 5년 임기 동안 은행 자산을 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달 주 취임한 오 행장은 영업망 확대와 인재 영입, 그리고 인수합병 전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도까지 50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점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고 좋은 인재들도 계속 영입을 할 것이며, 또 만약 기회가 된다 그러면 M&A도 이제 이사장으로 섬기게 될 텐데 이 은행이 계속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새 행장이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후원하고. 한편 지난 15년간 오픈뱅크를 이끌어온 민김 전 행장은 이사장직으로 자리를 옮겨 이사회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무료 웨비나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 7일 세계 한인 무역협회 LA 지회인 옥타 LA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음 달 1일 예고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실무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구치소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한인이 도주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셰리프국은 송모 씨가 댈러스 북부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0년 텍사스 오스틴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 체포에 저항하며 소총을 들고 발사 자세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한인생활상담소가 킹카운티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지원금 4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김주미 소장은 이번 공모에 300여 개 단체가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한인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에 유니스리 판사가 취임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지난 10년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청에서 부지검으로 재직하며 정의구현에 헌신해온 유니스 판사를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신임 판사의 임명은 법원의 판사진 개편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보강으로 평가됩니다. 미 서부 시각으로 오늘 낮 1시 37분쯤 앵커리지 남서쪽 967km 해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잦은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